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함께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네요.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AR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이끈다. 요 흐름은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사님. 그런데 AI의 어떤 실체 뭐라던가 아니면 정말 실체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주가가 이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 하면은 항상 거품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AI가 이제 결국은 투자 대비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좀 뜨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3대 자산 운용사로 꼽히는 뱅가드가 좀 이런 어떤 논제를 꺼냈는데 1980년대, 90년대 컴퓨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환경이라든지 생산성에 대한 부분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AI 기술이 1980년대, 90년대 어떤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문부를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와 관련된 부분과 어떤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약간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 좀 일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시즌을 통해서 조금씩 잠재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가 뭐 연속 3분기, 4분기 실적을 잘 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많았습니다만 그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3분기를 통해서 어쨌든 한 분기 정도 지금 흑자를 내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시각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 회사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거론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마벨이라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벨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간의 어떤 전송 효율을 높여주는 데이터 처리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나타내면서 실적 자체뿐만 아니라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50일 신고가를 찍으면서 어쨌든 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실적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증명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세일스포스닷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잘 알려진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어떤 이러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3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챗 GPT와는 좀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인간이 입력을 하면서 그에 따른 반응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에이전트 포스 같은 경우는 좀 능동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일을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세일포스닷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빅테크들과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이 콜라보를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지금 이제 빅테크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금 3분기뿐만 아니라 어떤 4분기에도 어떤 실적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 결국 이제 AI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서 어느 정도 좀 입증된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까지도 입증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AI 거품론이 조금씩은 좀 잠잠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실적으로 어쨌든 숫자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한 논란은 조금 사그라든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은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뭐 관련해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보실 것 같은데 어제 또 소라가 본격 출시가 됐다. 오픈 AI 쪽에 동영상 생성 하는 AI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뉴스도 있었고 또 오늘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게 시장이 크긴 한데 정말 빅테크 간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구나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 오픈 AI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이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돈을 잘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투자를 워낙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웃풋 대비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상당히 나오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소라가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됐는데, 사실 좀 이 부분을 아직까지 저는 좀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영상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놀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직접 사용하지 못했고, 네. 영상을 좀 봤는데, 확실히 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사람이 좀 필요 없는 혁신적이군요. 네, 뭐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약간 뭐 제가 상상했던 부분들, 뭐 텍스트 같은 경우를 좀 이미지로 상당히 변환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업무가 좀 많이 네,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좀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가 좀 예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어쨌든 소라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 동영상 쪽의 AI 모델을 둘러싸고 또 빅테크들 간의 좀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사실은 이제 오픈 AI보다 좀 앞서서 지금 이제 비오라고 해서 기업용 비디오 생성 AI 모델을 먼저 출시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무비젠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 사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이제 쇼츠라는 이러한 좀 영상이 좀 상당히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동영상 AI 모델과 관련된 빅테크들의 경쟁이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법적인 부분들, 약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창의적인 어떤 영상이 제작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소라도 상당히 좀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의 좀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이랑 메타도 다 공개하잖아요. 새로운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까지도 이제는 AI가 대신한다는 거. 그래서 과연 이제 인간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는 좀 소름이 끼친다라는 좀 보면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AI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좀 상당히 다양한 영역으로 좀 진출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쯤에 와 있지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젠가 제가 정확하게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AI 수준이 2군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뭐 중국, 그다음에 캐나다, 싱가포르, 뭐 미국, 이렇게 영국 5개 국가만 선도 국가였고 우리나라가 2군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론되기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네. 제조업 기반으로 좀 성장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IP,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쪽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2차적인 뭐 하드웨어나 이제 매뉴팩처링 쪽에 좀 강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우리나라에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영역이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역 확장. 네. 그러니까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내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부분에서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좀 영역 확장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표적인 예가 좀 팔란티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 팔란티어를 상당히 많이 좀 매수를 최근에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뭐냐면 AI 업체긴 합니다만, 이 업체가 뭐 국방부라든지 뭐 CIA 같은 좀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좀 납품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약간 좀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뭐 AI 드론 개발에 좀 참여를 하면서 약간 AI 소프트웨어가 국방으로, 드론으로 이제 확장되는 부분들. 맞아요. 결국 드론. 이제 뭐 무인 전투기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뭐 최근에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좀 미국에서도 증시에 좀 중심이 되는데,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뉴스 상당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정말 이 개선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강화 학습, 뭐 모방 학습,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옵티머스가 정말 사람을 대신해서 산업 현장에 혹은 뭐 이제 어떤 전쟁 지역에 뭐 어쨌든
다방면에 좀 진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도로 발달되고 있고 다방면으로 좀 진출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이제 예산안이 좀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AI 쪽 관련돼서도 좀 예산이 좀 편성된 걸로 알기 때문에 좀 집중적인 R&D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경쟁력이 뒤처지기 전에 요 글로벌 트렌드죠, 빅 트렌드죠. 요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노력들 이런 것도 같이 다 조화가 돼야지만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는데 AI 쪽에서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쪽이 중국이잖아요. 맞습니다. 흔히.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게 누굴까요? 미국이잖아요. 네. AI 패권 경쟁 굉장히 양국 간 또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이죠, 지금은.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전략 자산 혹은 뭐 전략 기구로 이제 세우고 있는 것 중에 뭐 이제 가상 자산, 그다음에 이제 AI를 아마 제가 알기로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의 전략의 한 축으로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 네. 더해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규제를 조금씩 더 완화하고 세제를 낮추면서 더욱더 추다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장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빅테크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국도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제 그렇던데요. 중국이 네. 이제 부양책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제 좀 통제를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만 결국 엔비디아를 통제한다기보다는 엔비디아를 견제하면서 엔비디아를 따라갈 어떤 그러한 뭐 반도체 쪽, AI 쪽에 대한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하에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의 재정을 다 마크를 하면서 어쨌든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사이에 좀 많이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도 좀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우리만의 좀 독자적인 기술을 좀 빨리 키워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네. 있습니다. 뭐 미국 기업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종목들 보면은 너무 많이 갔잖아요. 시세가 많이 갔기 때문에 네. 테슬라로 단순히 전기차로 절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신고가 곧 찍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에 대한 레벨업에 대한 속도라던가 한계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대표 기업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400불을 좀 넘어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된 전후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한번 레벨업이 됐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뭐 옵티머스에 관련된 부분, 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 여기에 또 약간의 좀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동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2명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정치 테마도 연관이 되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보여주지 않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 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AI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모멘텀 분명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세일스포스닷컴, 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50일 신고가 흐름 이후에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국장에서 투자한다면은 뭐가 대장이지 어떤 종목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 반응 굉장히 좋거든요. 이스트 소프트도 뭐 두 자릿수 네.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잖아요 요즘에. 네. 소프트웨어 쪽이 역시 강하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종목 선택은 꽤 까다로우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숫자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 어떤 쪽을 투자 추천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소프트가 좀 대장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이 종목도 물론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 시장.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숫자라든지 혹은 네. 뭐 자리가 안전한 어떤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네이버가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을 그러실 것 같았어요. 네, 네이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네. 네이버가 3분기에 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 어떤 부진을 좀 털어낸 듯한 느낌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8월 5일 날 15만 1,000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52주 신저가를 쓴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30% 정도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을 좀 털어낸 이후에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AI로 숫자를 찍을 수 있는 이게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내년이 상당히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의 AI 전략 키워드가 온 서비스 AI, 뭐 스페셜 AI 뭐 이런 거기 때문에 AI를 좀 중심으로 한 얼마큼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네이버가 좀 제가 볼 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만 지금 11월 15일 이후부터 오늘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상당히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전환 했는데 네. 네이버 사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오히려 이 스토프트를 좀 따라갈 수 있는 탄탄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네. AI 소프트웨어로 지금 네이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그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또 대형주를 주셨는데 네이버가 요즘에 저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국장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역시 믿을 만한 AI주로 네이버 낙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